신병과 후임과 선임과 예병 모두 함께 즐기는 신개념 인터랙티브 군대 버라이티 토크쇼 신나! 요즘 위에 네. 분이 동안이잖아요. 네. 동안. 맞습니다. 부부제 외모. 제대로. 네. 네. 젊은 이 외모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비결이 정말 궁금해요. 그래요. 네. 성현주 씨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없나요? 현대 의학만 약간만 빌린다면 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가꾸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예요. 예, 저를 보세요. 예, 네? 키즈 보이즈, 키즈 페이스, 어린이 얼굴 이란 얘기예요. 어린이 얼굴. 늙은이겠지. 이 자고로 말이죠. 네네. 그 동안의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항상 이 마음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동심의 세계를 잃지 않으면 동안 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의 게스트도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럼요.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이 뽀로로 뿡뿡이와 함께 아이들의 3대 아이돌 스타. 네. 네. 유아교육계 거장 뚝딱이 아빠 김정석 씨 나와주세요. 뚝따라락딱 뚝딱딱 뚝딱이네 마을 수리수리 뚝딱뚝딱 뚝딱이네 집. 이러시니까. 네. 아니, 우리도 이렇게 웃는데 제 조카는요. 예. 우리 뚝딱이 아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빠보다 더 좋아해요. 아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뭐 진짜예요. 남들이 저를 칭찬할 때 절대 끼어들지 않아요. 아, 칭찬 짧아질까 봐. 그래요. 원래 개그맨이셨잖아요. 예. 근데 어쩌다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채울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 뇌가 7살에 멈췄더라고요. 김학 씨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나이에 맞는 나이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린이 프로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아동학 박사 학위까지. 아동 교육계 뭐 거장이시라니까요. TV 프로그램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네. 데도 보니까 박사님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정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을 했는데 성균관대학교에 사는데 박사학위를 한 4년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9년 걸렸어요. 네, 9년 걸려서 이제 올해 아동학 박사학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SBS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거기에 병리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아주 독한 녀석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아 박사님 네. 모셨으니까 몇 가지 조언 좀 듣고 싶은데요. 조언이요? 네, 아빠가 아이랑 잘 놀아주는 방법이 있다면. 네. 팁. 네, 팁. 자녀를 키울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빠가 아이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인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빠인 제가 놀아주지 않으면 엄마가 놀아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엄마만 놀기 때문에 아이가 음식을 편식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커가면서 엄마 쪽만 사랑을 받으면 애착이라는 게 있는데 애착 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곧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네. 아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사랑과 아빠 사랑을 골고루 받아야 이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 그렇지 않는 아이가 나중에 가서는 쉽게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빠지는구나. 왜냐하면 이 정서적으로 흔들려 있기 때문에. 개그맨 그래서- 김준호 씨가 엄마한테만 사랑을 받았다. 그런가 봐. 그런 거예요. 전해줘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데 한국 아빠들은 그 아빠가 내가 성장을 할 때 놀아주지 않았던 아빠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아마 그 데이 씨도 아빠가 많이 놀아줬어요? 아니요, 뭐 그거 기억이 봐요. 별로 없어요. 기억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도 또 이 아이 대물림으로 안 놀아주게 되거든요. 그 대물림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아빠 몸은 따라서 해보세요. 아빠 몸은 놀이터다. 놀이터다. 아빠 몸은 놀잇감이다. 놀이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게 이어 올리면
아이들 어때요? 비행기 놀이잖아요. 예.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개만 숙이면 미끄럼틀 되잖아요. 예. 그리고 허리에 매달아서 아이들 그 놀이기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소근육, 대근육 발달시키기 위해서 철봉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제가 놀이 공간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딩동댕동댕 유치원의 말동현이에요.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셔봤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뚝딱이 아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우리 또 뚝딱이 아빠가 왔는데요. 과연 우리 뚝딱이 아빠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셨는지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신문을 도와줄 우리 또 친구를 한 명 제가 오늘 초대를 했어요. 거짓말이 의심되면 뿡뿡 뿡뿡 방귀를 끼죠. 다 같이 불러볼까요? 방귀대장 뿡뿡아! 자, 그럼 질문을 던지겠어요. 자, 우리 뚝딱이 아빠는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상하네. 그렇다면 증명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어디 보여주시기라도 해야 할 텐데. 와! 자, 정말 잘 날라왔네요. 정말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뚝딱이 아빠인데 뿡뿡이가 어쨌든 한 번은 틀릴 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자, 우리 뚝딱이 아저씨는 육군 병장 출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귀를 끼고 있는데, 정말 다녀오신 게 맞다면 몇 사단인가요? 5사단 열세 부대입니다. 판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뿡뿡이는 방구를 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뚝딱이 아저씨는 소총을 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상해요. 잠깐. 아니, 우리 뿡뿡아 잠깐 기다려봐. 지금 뿡뿡이가 방귀를 끼고 있는데 소총수였다면 주특기가 뭔가요? 저는 소총수였습니다. 소총수였다가 나중에 문선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운병으로 제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어떻게 군사 비밀을 아시겠어요? 그렇다면은 뽕뽕이가 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만둬. 나 좀 보자. 그만두라고. 잠깐 다녀올게요. 어린이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나오라고. 나와. 화면에서 들어도 귀가 멍멍해지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요란법석하게 등장한 수송용 헬기 CH-47 치누크. CH-47의 임무는 차량 통행이 힘든 최전방 격오지, 중부전선 육군 15사단 접근산 소대 월동물자를 공수하는 것. 한없이 무거운 월동물자지만 툭 떨어뜨렸다간 망가질까봐 살며시 내려놓는 센스. 투철한 물류 배송 서비스는 기본이랄까. 살인적인 돌풍과 흙먼지 속에서 신속하게 실시되는 월동물자 로프 작업. 두 개의 프로펠러가 뿜어내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악조건이지만
1분 1초를 다투는 항공 수송 작전에서는 제가 저거 잠시도 타봤잖아요. 꾸물거릴 틈이 없다. 난방용 기름이 가득 담긴 드럼통은 내려놓고 다 쓴 빈 드럼통을 헬기편으로 보내면 일단 마무리. 아휴, 이제야 한숨 돌렸네. 이곳은 한겨울에 체감온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공수 추진으로 추진되는 기름과 쌀이 저희에게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쌀과 기름이 없으면 저희는 정상적인 작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총알같이 달려나가는 병사들. 헬기가 수송해진 월동 물자를 이제는 병사들이 손으로 직접 저장고까지 옮길 차례가 왔다. 너나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수송 시작. 겉보기엔 짐덩어리일지 몰라도 속에는 한겨울 혹한의 추위를 녹여줄 완전 소중한 난방용 기름이 가득하다고. 지금 저 모습에서는 어느 계급 계속 오고 가며 월동 물자를 수송하는 CH-47 친욱 후 옮길 물자만 기름 100드럼, 쌀 120포대. 수십 톤은 가볍게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휴전선 최전방고지. 봄, 가을이 없는 이곳에 곧 닥쳐올 길고 험난한 겨울에 대비하려면 또 준비해야 할 뿐. 유비무한 정신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월동 대비를 해서 100%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매우 힘든데 나중에 이쪽으로 교대할 다음 전우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미리 해두면 다음 전우들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겨울 날씨가 춥다고 많이 들었는데 월동 준비를 튼튼히 한 만큼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병이면 첫 맞는 겨울이겠죠. 한바탕 드럼통과의 사투가 끝나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쌀포대. 자거러 잘 먹어야지 근무도 잘 선다. 이번 겨울 내내 모두의 식량이 될 완전 소중 군량 및 한 톨이라도 흘리지 않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송 시작. 군장보다도 묵직한 40kg 쌀포대. 조금 무겁긴 해도 아까 전 드럼통보다는 훨씬 낫다. 어느새 쌀포대들은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현재 이 지역은 격오지로서 눈이 오게 되면 여기는 차량이나 인원들이 오는데 제한 사항이 많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 같이 군량미나 아니면 기름 등을 미리 이렇게 추진해서 놓지 않으면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제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수 추진을 실시하고 있겠습니다. 식량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죠. 휴전선 아래 중부전선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이 1073m의 접근산. 나무 뿌리까지 붉게 물든다는 그 이름처럼 울긋불긋한 단풍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아직 끝나지 않은 늦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오지만 최전방 근무지 인원들에겐 가을은 없다. 오직 푹푹 찌는 여름과 꽁꽁 얼어붙는 겨울만 있을 뿐. 워낙 험준한 곳이기에 차량이 오지 못하는 구간은 인력으로 해결. 병사들이 월동 물품을 등짐으로 짊어매고 일일이 옮겨야만 한다. 깎아지른 경사 때문에 헐떡헐떡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다는 헐떡 고개를 넘어 분만하는 물품은 단순한 월동 물자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줄이다. 제가 하지 않으면 제 옆 전우가 더 불편해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옆 전우가 더 편해지고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월동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반하기 쉽게 쌓아둔 쌀 포대를 창고로 옮길 차례. 차가운 날씨도 잠시 잊을 만큼 구슬땀을 흘리며 운반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자, 생활관에서도 월동 준비가 한창. 겨울 내내 함께할 든든한 전우들. 깔깔이 상하이부터 최신형 방한 외피에 방한모까지 총 출동. 자, 이것이 바로 2011년 겨울 패션 핫 이슈. 상하이 색깔 맞춤 누빈무늬 깔깔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느새 추위는 사라지고 이것도 지금 신이고 따뜻한 느낌이 생활관을 가득 채운다. 제가 처음 전역했을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훈련을 났기 때문에 매우 춥게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병장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방한용품과 핫팩 같은 것을 준비하여 군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위를 전혀 거뜬히 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게 동파 방지를 하면서 이제 낙수를 하고 또 기름 양을 체크하면서 기름이 모자라면 이제 기름 탱크에 유류를 체크하면서 채워놓고 이제 밤에는 인원들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자주 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장교님. 그렇지. 난로 없는 겨울을 상상할 수 있으랴. 창고 한 구석에 콕 박혀있던 난로를 꺼내서 정비 시작. 저 귀한 몸이니까 총기 수입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혼을 불어넣어서 닦아주라고 이요. 생활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월동 준비는 착착 진행 중이시다. 창문에 방풍망을 설치해서 새어 들어올지 모르는 추위와 강풍을 사전에 차단하며 생활관 안팎으로 월동 준비 완료. 철저하네요. 부모님, 이번 겨울 월동 준비 확실하게 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휴가 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현아, 이제 추운 겨울이 오지만 너의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변치 말고 사랑하자.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해서 부여받은 명예로운 그 이름 15사단 승리 부대. 혹한의 계절을 앞두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월동 대비 작전에서도 그들은 유비무원의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준비했기에 언제나 승리를 쟁취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맹추위도 문제없다. 몰아치는 동장군도 두렵지 않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철통 경계 근무로 약속된 승리를 보장하는 강한 친구 15사단 최전방 중부전선의 올겨울은 이상무. 월동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하네요. 저희 지금 아직 긴장도 안 했죠. 맞아요. 워낙 부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봄가을이 없어서 그렇대요. 여름이 끝나면 곧바로 겨울이 온다고 그렇죠. 하네요. 금방 추워지는군요. 예. 사실 그때 당시 뭐 훨씬 전이잖아요. 우리 대신 10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10년도 네. 훨씬 전에. 그때는 이 월동 준비 풍경이 또 어땠나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었어요. 네. 기억하기로 어느 정도 추웠냐면 아까 영하 50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50도가 거의 체감은 80도 정도 됐었어요. 예를 들면 밖에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뭐 교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김 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얼어가지고 중간에 뚜두둑 떨어져. 김병장님이 말이 이거 뚜두둑. 그래서 전달이 안 돼.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럼 입을 보고 뭐라고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수고하셨다고요. 이렇게 했었죠. 그 정도 추웠어요. 몇 년 군번이시죠? 오래됐지요. 군번은 그리고 여자 나이는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번은 국가 비밀이에요. 네. 근데 뭐 한참 오래전이어도 지금 아까 화면에서 좀 보여진 대로 뭐 창틀이나 이런 거 네. 그런 이제 월동 준비 같은 거는 그때도 다 하셨죠? 저희들은 창틀 전에 베니아판을 한번 붙였어요. 베니아판을 합판을 붙이고 합판을 붙인 다음에 그 덮는 담요 있죠. 네네. 담요를 2겹을 싸서 네네.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닐을 3번을 덮었어요. 그 아까처럼 이게 한두 번 덮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천, 그 전곡, 연천? 신망리, 신탈리. 그래 그쪽 지역은 최전방지대를 저는 하는 5사단이었어요. 열세부대. 열세부대. 그래서 저는 열세 부대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열쇠 하나씩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참 좋겠구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겨울에는 어떠셨어요? 겨울에는 1차적으로 그때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네. 눈이 많이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먹는 쪽으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 끝까지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덮여 있으면 어떤 데는 옆으로 가는 건 구멍을 뚫어요. 네. 구멍을 뚫어서 딱딱딱딱 하면 구멍이 쫙 뚫리거든.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밥 먹는 데는 그 위까지 다 뚫어요. 위까지. 다 뚫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눈이 이렇게 쌓여서 그걸 땅굴처럼 구멍을 뚫어서 지나다니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도 눈에 땅굴을 뚫었고 북치원 그 당시 땅 속에서 땅굴을 뚫었고. 그때 몇 개월 근무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최전방에서 6개월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선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군 생활은 2년 한 6개월인가 했었죠. 또 이때 당시에 연예인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아니죠. 네.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거기로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선대를 제가 어떻게 갔었냐면 네. 제가 이 군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최전방에 그래서 저녁 가서 근무 서고 나오면 자요. 네. 그리고 총을 이렇게 쏘는 거 하고 그 극한 훈련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이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나중에 내가 써먹을 데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뭔가를 생산적인 걸 네. 다 뭐 군대에서 생산적이지만 네. 나름대로의 생산적인 걸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악기를 내가 방송을 하려면 네. 악기를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군악대로 갔었죠. 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예, 근데 군악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악대 딱 가니까 선임하사가 딱 계시더라고. 난 2등병 때예요. 네. 딱 단결 이병 김종석 군악대에 근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못 알을 수 있니? 그래서 뭐 일단 나는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뭐 잠깐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저 드럼 잘 칩니다. 그리고 그래? 야 강상병 저 걷어. 그러니까 금방 없었어요 드럼이. 근데 이게 문을 쫙 여니까 드럼이 세팅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쳐봐 임마 그러더라고. 한 번 난 잡아본 적이 없거든.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가서 그 드럼 이 스네어가 있더라고. 네. 그게 대강 보면 알잖아 이제. 네. 그래서 그냥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그랬더니 선임와서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 야 내려와. 그래서 딱 일어나서 또 단결 김종석입니다. 딱 서 있으니까 야 강상병 자루 가져와. 무슨 뭔 자루일까 그랬지. 그랬더니 꽃갱이 자루. 이게 한쪽이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한쪽이 얇아요. 그렇죠. 예. 그걸 딱 돌리더니 엎드려. 그래서 딱 엎드렸잖아요. 360도를 돌려서 5대를 때렸어요. 그럼 이렇게 진짜,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절했잖아요. 정말 기절했어요. 그리고 맞았다는 생각만 났고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실코가 딱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를 그 선임이 2명이 와서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네. 끌고 가는데 다리를 진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 이걸 보니까 겁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잠깐 있어봐. 그게 나 기억이 들더라고. 그랬더니 전화기 가져와. 전화기로 막 하더니 그래요. 나 여기 그 뭐지 군악대 그 선임하사인데 그 선임하사예요? 그래요. 여기 아주 골때리는 놈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써보지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더니 알았어요 보낼게요. 그러더라고. 나를 이제 공대 감고 해갖고 갔더니 문선대야. 네 맞아요. 문화선전대라고 그래서 네네. 사회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연극하고 네. 딱 맞잖아. 네네. 연극영화과니까.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선임하사가 그러더라고. 너 뭐 할 줄 알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악기 있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만하시지. 그러니까 또 악기 얘기는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악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그 이제 가면서 내가 물어봤지. 거기는 뭐 한답니까? 그랬더니 공연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럼 사회 보는 거네요? 네. 그럼 내가 연극 그래서 딱 감을 잡고 갔지. 네. 가서 뭐 잘해? 그래서 저 연극 영화과이기 때문에 연극 잘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해? 그래서 사회도 잘 봅니다. 그랬지. 네. 그 당시 사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 연극영화과라고? 그래서 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이리 와 전화번호 적어. 전화번호 어디 근무하는 거예요? 3호인데 무슨데 어디가 딱 이렇게 딱 적었어요. 네. 적고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갔죠. 가고서 그 다음에 웅변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휴가를 받았어요. 네. 1등을 하면서 네네. 뭐 그냥 대대, 연대, 사단, 또 군단 네. 다 1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휴가가 2등병인데 4일이 나오더라고. 네. 그 4일 동안을 그 문선대를 가서 계속 살았어요. 집을 집이 안 가고. 아. 계속 거기서 살았죠 제가. 시간을 투자했네요. 예. 그랬더니 친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임이 3개월 있다 나가셨고 제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문선대가 이제 출발하면서 제가 개그맨으로서 거기에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또 이렇게 문선대 또 이렇게 MC를 하다 보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으실 테고 또 기억에 남는 관객도 있을 테고 네네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해장쇼 해봤어요? 해장쇼요? 해장쇼는 해장쇼는 해가 뜰 때 가서
웃겨주고 공연하는 거야. 그때요. 네. 철책 비무장 뒤에 이제 근무하잖아요. 네, 3교대니까. 네. 근무하면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네. 새벽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자야 되니까 네. 바로 자기 전에 공연을 봐요. 자기 전에. 그래서 공연을 보고 가서 이제 자는 거야. 네. 그래 그 새벽에 막 눈 씻고 이렇게 와서 새벽 6시, 7시에 웃기려고 생각해봐. 개그도 안 먹히는데 그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공연을 하다가 거기는 이제 또 여자 가수가 둘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 사회에 있는 분을 네네. 초청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공연할 때마다 그 근처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공연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여자 두 분이. 네. 그런데 최전방이니까 여자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막 공연을 하면 장병들이 무대로 더 올라와요. 네. 그래서 막 이거 하고 막 난리잖아 여자. 찌기춤이 또. 그럼 여자 가수 쪽에 그냥 한 10겸, 20겸 막 이렇게 겹겹 있잖아. 예. 얼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 안 향수 보이죠. 냄새. 네. 향수 냄새라도 하나 맡아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재잖아. 그게 무슨 향수일걸?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제가 자 한번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려 못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수가 아래로 내려간 거야. 네. 내려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들었어 위로. 위로 들었어. 위로 가수를 들고 위에서 그 무슨 그 영화 가수 있죠? 그 뭐였어 지금 쭉 그렇게 가는 거. 그 옷 엎어서. 그 가수처럼 이게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른 거야. 네. 그런데 가다가 여자의 가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다 뚝 떨어져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 가수가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MC 다 MC 탓이야. MC가 이건 관리 잘못이 된 거야.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헌병대에 가가지고 조서를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민간인을 다치겠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혹을 치렀죠.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요. 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또 혹시 요 중앙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남보원 선생님. 남보원 선생님. 지금 봐도 딱 얼굴이 남보원 선생님 얼굴이 딱 보여요. 그대로시네요. 네. 하나도 안 변하셨네. 지금 요 옆에 지금 이렇게 또 계신 분이 우리 또 김종석 씨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김종석 씨. 그 당시 이제 이문 공연을 할 때인데 워낙 훌륭한 분이 오니까 저는 너무너무 선배님하고 사진 찍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이게. 그 MC병을 맡고 계셨는데 명MC 남보원 씨가 오신 거니까 아 나도 저런 연예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재능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렇게 선배님처럼 된다는 생각은 못했고 저는 허참 선배님이나 이런 선배님들처럼 프로그램을 정갈하게 풀어가는 MC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군대에서 했었죠. 그렇죠. 따발청이 없었군요. 제 소리랑 백호동처럼 따발청이 없으면 MC 이건 남보원 선생님 말고는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흉내 낼 수 있는 게 진짜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그 북측 가셨을 때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님하고 이제 리무진을 타고 가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나요? 아니요. 기억 못하죠. 저만 들었어요. 네. 청와대 들어가서 가면서 심심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물어봤대요. 저 보리밥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혹시 저 보리밥 먹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귀를 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를 정자에 한일자를 쓰니끼니 6번 낍니다. 그럼 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몇 번이나 끼십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 없이 끼어버려요. 나는 유일하게 나는 학생 중에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야. 성대모사가 되시네요. 성대모사 나 하나뿐이 없어. 하나뿐이 없어. 사랑으로 태어나서 추억도 없는가
추억도 없으면 정말 좀 억울하겠죠. 아, 억울하죠.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쵸? 갑자기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멋있는 추억은 있으나 그 멋있는 추억이 방송 한번 못하는 거는 더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그럼요. 예비역 여러분들 억울하기 전에 사연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요. 네네. 자, 오늘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우리 예. 또 손으로 도착한 예비군 사연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인천에서 정시진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갑자기 남보은 씨가 오셨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그래요? 네. 저는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일 무렵 독일과의 4강전을 하루 앞둔 6월 24일 공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정말 가기 싫더만요. 어쨌든 특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정병이 되었습니다. 아하, 보직 쉽네 편해. 에이, 말숙 씨. 네. 행정병이 그게 이것만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병만의 고충이 정말 심합니다. 그냥 행정병들이 곤충을 좋아하고 파브르를 존경하는 게 그만해라.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또 무슨 검열은 그렇게 많은지 야근도 밥 먹듯 합니다. 그날은 한 달여를 야근하며 고생한 군 보안 검열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고생이 많다. 너희들. 한 달째입니다. 어디 보자. 완벽해. 완벽해. 건성. 아니야, 완벽해. 이 정도면 완벽해. 야. 괜찮습니까? 너희들 정말 고생이 많았어. 아, 고생이 많았으니까 오늘 회식 한번 하자. 정말인가? 고기 약수는 내가 쏜다. 고기. 그동안 수고 많았고, 자,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오,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고기 한 고기 먹지 않습니까? 전복 요거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방을 정말 잘 다녀오시는 먹기. 우리는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즐거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행정실을 벗어나 그것도 삼겹살을 먹으니 그냥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 행정병이라 행복해.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줄 알코올까지. 한 달 동안 고생하고 가진 회식이라 술이 정말 술술 잘도 들어가더군요. 야, 이제 술 먹으면 손 쓰는 것도 아깝다. 손은 술탄 전이 때문에 쓰는 거니까. 고생했다고 한 잔, 기분 좋다고 한 잔.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중인님을 비롯해 우리는 슬슬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에 가무까지 군인 신분도 잊은 채 곤드레만드레 취해버렸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신나게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겁니다. 다들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으니 알 턱이 없었죠. 아차, 그분은 우리 대대장님보다도 사관학교 기수가 높은 통제관님이었습니다. 문중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병들 데리고, 어? 회식. 뭐가 있었다고? 회식. 옷꼴 봐라 이거. 이렇게 안 챙기지. 회식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방을 와. 갔어? 도저히. 어머. 통제관님은 대로하시고 문중이님께 내일 보자며 돌아가셨습니다. 뭐 없어요. 초백이 자식아. 주인님! 왜? 무섭겠어요. 이제 어떡하냐. 이럴 때 술 한잔. 야! 모르는 게 아니라 먹으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노래 한 곡 더. 저 벽에 손가락 꺾고. 요만 문중이님, 진짜 제대로 한 건 했지 말했나? 또 젓는 배사고. 자. 배사 먹은 노래 잡고 우리는 술을 먹는다. 그럼 술은 한꺼번에 원샷 안 치러. 그러기에 왜 회식을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매를 벌었지 말입니다. 그리고서 내무실로 돌아오는 그 길이 그렇게 멀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노래가 끊이질 않아요. 온내음이 나네요. 아, 나
나 근데 진짜. 야 우리 문중인이 뭐 어떡하냐. 하필 그때 너무 리얼해요. 홍재환님이 나타난 게 뭐냐. 완전 찍혔지 뭐. 이제 장기 다 했지 뭐. 에이, 제대로 해야지. 에이. 야 술 깰 겸 예. 부시 한번 가자. 부시야. 펌핑 가자 오늘. 빙 제대로. 꽃을 꺾고. 자 20회 실시. 20회 실시. 자 내려갑니다. 우리는 술도 깨고 반성도 할 겸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더 내려가라고 임마 더. 야 자기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딱 이렇게 한 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좋아. 야 잘 되지. 그런데 안 될 놈들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의 화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졸지에 이 병장님은 달밤에 가혹행위하는 악질 고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문중희님이랑 나 회식한다 나간 데서 봐줬더니 지금 체벌을 하고 있어? 아주 이들은 이제 영차 한번 가면 정신 차리지 그냥.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그냥 단순히 밤에 운동 삼아서. 예 맞습니다. 운동 삼아서.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일 두고 봐 아주 그냥. 내일 두고 봐. 사장님 영창만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장님 영창만을 제발. 사장님. 사장님. 그리고 운명의 다음 날. 문중님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한 달 남았으니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구색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쟤부터 깨워 쟤부터. 야 정신 좀 차려라 너들. 형아 내가 잘못했어. 가지. 제가 쟤를 좀 잘 이렇게 보내줘가지고요. 이 병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싹싹 빌었고 우리들의 비행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정병들 회식은 단 한 번도 없었지 말입니다. 뭐 다행히 그냥 조용히 넘어가신 것 같게 뭐 징계는 안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뭐 저희들한테 뭐 살갑게 대하시진 않으셨죠. 그분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영창 갈 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더 문제였고요. 문중희님 생각은 뭐 그 다음에 났습니다. 사연을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연은 나중에 알았는데 워낙에 좋아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호연이 형 뭐 지금은 형도 한 30대가 넘었겠네요. 결혼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고마웠고요. 제대하면 꼭 술 마시자 그랬었는데 연락하기 힘드네요. 방송을 보든가 아니면 연락이 되면 연말이라도 만나서 그때 고마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술은 언제나 조심. 야 이런 걸 머피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럼요. 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안 돼요. 기남씨처럼. 아유 왜 그러세요? 저 보세요. 저는 술도 안 마셔요. 제 네. 얼굴 보세요. 이게 어디 술 먹는 얼굴입니까? 아유, 얼굴에 나 간경화 써 있는 거 간경화 봐. 제대로. 아유 정말. 예. 기남 씨 간 그리고 수치가 또 높아요. 네. 예. 가수치가 많이 높으시죠. 예, 네. 수치가 470이에요. 아이고 아무튼간에요. 우리 네. 또 술이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예비군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언제 right now. right now. 지금 당장. 내일 지금이란 얘기예요. 예. 이거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회식은 다 날아가고 진짜 슬픈 얘기네요. 그럼요. 네. 아유, 그러게 좀 조금만 점잖게 놀았으면 좋았잖아요. 애초에 통제관님 눈에 띌 정도로 너무 막 유난스럽게 넘겼죠. 아니 회식을 조용조용 하는 회식이 어디 있어요? 왁자지껄 해야지. 그럼요. 그 회식이 아니죠. 그럼요. 저는 휴식이 네.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네. 사단장님이 따로 대대장님들 모시고 하는 공연도 있고 네. 지인들 이렇게 불러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간혹 그 당시 한 뭐 3만 원 이 정도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그 이제 팀들한테 네네네. 3만 원을 딱 주면 그때 당시 가장 그 선임병이 술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1명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참 꼼꼼하신 분인데 3만 원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11개로 나눠요. n분의 1로.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각자 줘요. 가서 네가 가서 사 먹으라고. 회식은 안 하고. 회식 안 해. 재미없어요. 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휴양소 바로 앞집에 조그마한 라면 가게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거기들 다 와서 라면을 사 먹는 거예요, 이게. 네. 라면 먹고 어떤 사람은 라면에다가 아까 소주 이렇게 먹고. 네. 저는 야식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또
문선대 뽑히기 전에 예. 소총수로 또 최전방에서 생활하실 때 예. 좀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끼가 있으니까 네. 그런 끼로 인해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웅변을 잘했잖아요. 아, 네. 웅변을 잘하니까 이제 어디 가기만 하면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며 갑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옆마을에 사는 을이라는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을이라는 처녀가 갑이라는 총각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저의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님보다는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그럼 그 증거로 당신 어머님의 심장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몇 날 며칠을 두고 곰곰이 고민하다가 폭풍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어머님의 심장을 파헤쳐 을이라는 처녀에게로 달려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님의 심장이 애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전우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입니다. 1등을 안 줄래요? 화가도 안 돼요. 그러면 군인들이 또 어머님 생각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가지고 앞뒤에 이런 얘기를 한 3개를 묶어갖고 거기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얘들은 막 울어요. 빠져들 수밖에 그럼. 없게 지금도 말씀하시네요. 전율이 쫙 느껴져요. 이걸 몇십 년 만에 한번 해보는 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살아있었겠어요 이게. 예, 그런 걸로 해서 여방 이방 저방 뭐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했었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속도 많이 썩히고 웃고 웃을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는 당연히 와야 되고 저도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이니 이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사나이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뱃살도 정말 많이 뺐고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씩씩하게 가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속상해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벌써 군대 갈 나이가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발 쭉 뻗고 주무시게 제가 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역하여 정말 멋진 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지금 한국에는 없지만 들어오면 저에게 면회를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임들께 누나 있다고 말도 하라 그랬는데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훌륭한 모습으로 2년 뒤에는 진짜 사나이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시기는 붙들음에도 계속 갑니다. 예, 희망을 가지시고 나도 전역한 날이 내일 모레다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군생활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제 앞니빨이 빠졌습니다. 말이 제대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턴니가 쑥 빠진 만큼 또 귀한 아들이 군에 간다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참 독특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아들아 어차피 해야 될 거면은 즐겨라. 이상입니다. 이번에 입대하는 김재경 문안내야. 너한테 많은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지금까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늦게 가는 군대 가서 힘 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 가서 아프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누나한테 연락하고 또 친구들한테만 연락하지 말고 돈 필요하다고 전화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들 반전인데. 너도 알다시피 누나 남자친구 대인 거 알지? 와우. 그거 뺑 믿고 누나한테 연락하지 마. 끝까지 군 생활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사랑하고 누나 남자친구 인사법으로 인사할게. 단결. 부모님께 대하여 큰절.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걸 보니까 굉장히 저도 크게 느껴지는 게 실은 저는 군대 가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그 당시에 다들 살았었어요. 우리 집도 이제 4남 3녀 있었는데 어머님이 7명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벅찰 때예요. 저는 군대 가서 오로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군대생활을 보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쳤는데 아까 어머님 얘기가 나와서 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은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간지를 몰랐어요. 네, 저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그냥 군대를 갔어요.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그 당시는 뭐 학교 가다가 군대를 또 막 가야 되고 또 군대 가서 그냥 훈련 받고 또 가서 뭐 막 문선대 하고 막 이런 매일 막 조사하고 막 이거만 했으니까 시골에 계셨고 그래서 안 했는데 한 30 몇 살쯤 됐는데 어머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니 군대 안 가냐? 가만히 생각해 나도 군대를 안 갔다 온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엄마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너 군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니에요, 나는 군대 갔다 왔다고. 대학교 졸업하고 3학년 마치고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갔다 왔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내가 군대 갔다 온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저는 군대에서 부모님들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서 그 사람들 걸 이게 받아 먹으면 받지 부모님이 와갖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굉장히 그때 생각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김종선 씨 마지막으로 군대 선배로서 우리 지금 현역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건 인생사하고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올림픽 있고 내림픽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내림픽을 걷고 있는 것은 곧 올림픽으로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 never give up,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한번 다 따라서 해볼까?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나는 즐기겠다. 나는 군 생활에서 정말 재미있게 즐기겠다. 이러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오늘의 병원을 지금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되시겠어요? 아니, 다음 주에 쓰시던가요? 그래 오늘은 오늘의 명언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감동을 오늘의 명언은 바로 처음처럼 아이처럼입니다. 이 말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 김종석 씨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죠. 사람은 항상 늘 배우면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만 배워도 돼.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다 알아. 이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항상 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멋있다. 자, 저희는 오늘 이 감동 느낌 그대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온 사람입니다. 빨간 글씨에 빨간 거에다 노란 거 있잖아요. 특전 군주입니다. 특전 군주. 필수! 60년대 해병대는 해병대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게. 깜짝 놀랐어요.